지금 이 결과가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 의뢰로 지난 3, 4일 실시했던 그 조사 결과에 나와 있죠. 이게 뭐 자세한 것은 다 그 선관위 중앙 언론조사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보면은 확실하게 그 민주당 양강 주자의 비호감도가 이전 대표는 57.1%, 이 지사 56.5%로 이 야당 주자들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네거티브에 적으시죠. 이건 아마 이제 민주당의 일부 그 친문 핵심이었던 유권 지지자들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역 구도도 나오고 또 서울 논쟁도 나오고 사실은 수준 이하의 논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스스로가 그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제 경계하는 것일 텐데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네거티브는 앞으로 더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당 핵심 당원들 이 그룹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올라 있더라고요. 아, 저분은 이재명 대통령 아래에서도 홍카콜라 방송하시면서 재미있게 사실 분이라고. 이 사람들 굉장히 국민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를 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 이 힘겨운 심정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 그 야당의 지도자급 또 야당의 후보들이 저렇게 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에 대한 분노가 아마 클 겁니다. 그런 말을 할수록 아마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야당의 후보들이 아셔야 될 거고 야당의 지도자들이 이 말로서 서로 상처내어서 이런 내분을 격화시키는 일 없도록 정말 유권자들 또 야당의 지지자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진정 코로나 상황을 걱정한다면 도정에 집중해야 된다면 대통령 후보도 출마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두관 전 지사, 경남 전 지사 출신인데 이분은 정말 내가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살아버리겠다고 해서 끊고서 도지사 사퇴하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사 이용하면서 지사직 이용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사직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도청 전체가 지금 그리고 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실험이라고 하면서 그걸 기본소득 이야기도 경기도 도청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는 이상민 선관위원장이라든가 또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고 정정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만약 잘 안 될 경우에 도정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경선에 떨어질 경우에 뭐 그런 계산까지 포함한 그 포석으로 보이는데 정당당하지 않지. 만일 정말 4차 대유행이 하다면은 지금 선거도 일치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선언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양다리를 다 양쪽에 양손에 다 그걸 들고서 하는 것은 다른 후보들이 보기에 민주당의 또 선관위원장이 보기에도 결코 정정당당한 모습은 질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그 말이 자기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이걸 다 살펴보셔야 될 말입니다. 이 국민들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꼴찌 아닙니까? 지금 이 와중에서 서민들은 정말 죽겠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꼴찌한 것도 이게 이 정권 탓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와중에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사건에 또 터무니없는 그 간첩 사건이 등장하지를 않나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이따위 소리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한테 욕을 해서요.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저한테 도대체 이 당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발언하신 그 의원에 대해서 내보고 전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직접 전하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영상 편지 한번 하실까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국민들이 속이 탑니다. 속이 타고 이렇게 야당이 힘을 합쳐서 정말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해법을 찾아내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서로 보다듬어서 한 팀으로 가겠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서로 잼 날리고 서로 뭐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앞으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후보들은 반드시 탈락할 겁니다. 민주당을 보는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 제가 보면 의원 식당에서 민주당 의원끼리 서로 제대로 인사도 안 합니다. 이 캠프와 진영이 나눠지면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지만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됐다. 이제 양 진영에 또 주요 진영에 들어갈 만큼 들어갔고 중요한 사람 차지했다. 이제는 그 들어가봐야 큰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팀으로서 모든 후보를 보호하고 후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같이 제시하고 이런 걸로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참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이 태평성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정말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서로 헐뜯고 이런 게 나옵니까? 그건 국민들의 심정, 국민들의 눈높이 얼마나 애타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거 네. 직접 그분들한테 왜 전화를 안 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가집니까?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뒤로 저희 당에서 지금 당원이 한 7만 명, 한 1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80%가 모바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젊은 당대표, 사실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처음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와 이런 이제 걱정도 많습니다. 근데 저 젊은 사람 뒤에 나이 든 사람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곧 거듭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에도 벗어납니다. 지금 벌겋게 타오르는 젊은 태양이 새로 오르고 있는데 그 낙조에 기대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더 큰 인물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오해 갖고 벗어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큰 정당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인데 사실 취지는 좋았습니다. 첫날 봉사활동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의 어떤 버스가 이제 서서히 구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세 사람이 두 분이 이제 한 사람은 휴가 가고 한 사람은 다른 일정이 있다 그러고 또 다른 분은 출마 선언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긋났는데 그 진심 같은 게 드러나면은 차츰 두 사람이 이제 다른 그런 윤석열 전 총장이든 또 이준석 대표든 또 여러 다른 주자든 이제 듣는 이야기가 많고 하니까 초기에 그런 약간의 불협화음 같은 것들은 오해도 풀리고 하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 경선을 성공시켜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이 자기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깊숙한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의 마찰음 같은 것은 꼭 극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언론이 부각하고 그걸 가지고서 자꾸 에스컬레이션 시키려는 그런 이제 보도의 경향이 있는데 뭐 두 사람이 이전에 그 치매 개동도 하면서 화해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일심동체라고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말하던 습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율돼가는 과정이고 피차스로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조율되겠죠. 우리 당에서 사실 그동안 인물을 못 키웠다는 점은 우리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의 그걸 무슨 배신의 아이콘으로 보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폭주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의 파괴 아니냐, 이게 그래 폭정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올 정도인데 그때 당당하게 맞섰던 그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쓰기도 했고 또 해고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는 지켜져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느 사람 잠시 중용했다고 그래서 무슨 충신관계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죠. 저런 사진들은 사실 세계 그 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선 후보들이 저런 특정한 그 동물이라든가 이런 취미라든가 이걸 겨냥한 그 소셜미디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진을 일부러 노출하죠. 뭐 사냥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이건 그 사람들과 친근감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형성이니까 그건 뭐 그냥 그런 대선 주자로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죠.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건 좌우 진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도태라고 보고 있고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행시키는 입법 독재라고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오늘 기자협회하고 언론 6개 단체가 개정안을 처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민주당은 또 이제 법안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고 이 금주 내지는 내주에 이걸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 국회법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하자가 있고요. 그 내용상으로는 위헌의 문제를 제기할 만큼 그 언론계라든가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전재수 의원님부터 좀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는 처벌돼야 된다는데 국민들이 56% 찬성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고 만일 그다음 문항에 그런데 이렇게 법규로서 그 손해배상액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지금까지 전재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